안녕하세요. 어느 별에서 왔니? 김연경 작가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밸런스를 추구하지 못하고 감기에 걸린 맥시멀리스트 8번 사자성 은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어요. 여기 게스트님 자기소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뚝딱이 요정 5번 정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뚝딱이 요정이라고 닉네임을 제 생각은 아니고 이제 제가 뭐 하면 이분께서, 좋을까? 네. 약간 뚝딱이는 요정 같은데? 해서 만들어진 별명이죠. 근데 오늘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시면은 뚝딱이 요정이 정말 잘 어울리는 닉네임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 뚝딱이 요정 정진님 5번형이라고 하셨는데 본인 간단한 소개랑 어떻게 애니어그램 알게 되셨고 이 방송에는 또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는지.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네. 잘하세요. 뭐 이렇게 깔아. 아니 근데 저 너무 긴장돼요. 근데 긴장되는 건 당연한 맞아. 건데 누가 또 5번 아니랄까 아니랄까 항상 이제 깔리는. 애니어그램을 알게 된 거는 일단 제가 좀 주변으로부터 오해를 많이 샀어요. 특히 인간관계를 하면서 초반에 이렇게 우호적으로 좀 잘하는 편인데 어느 순간에 약간 기대에 부응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러면서 얘 뭐지? 이러고 좀 서로 잘 모르겠는 흐지부지 약간 이렇게 되는 게 늘 많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럴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고민이 되게 많았고 또 두 번째로 저 스스로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왜 막 MBTI 검사해도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찰떡이 아니고. 네. 그래서 늘 좀 자아를 찾아 헤매다가 이제 애니어그램 은비 소개로 알게 됐던 것 같은데 맞아. 약간 제가 동시다발적으로 기깅 할 때 근데 그때 나도 딱 애니어그램 이러고 좀 알았었어. 그러면서 알게 돼서 그러니까 은비 친구예요. 네. 저희 은비 친구. 예. 20살 때부터 친구죠. 은비랑 애니어그램 토론을 진짜 만나서 거의 며칠 동안 그거에 카톡으로 애니어그램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죠. 거의 홀릭처럼. 그러고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나 정말 진단 받고 싶다. 난 나이가 뭔지 모르겠다. 결국 몇 약간 년 만에. 이것도 몇 년 만에. 오히려 은비가 더 너는 이거야. 넌 이건 것 같아. 이러면서 저는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100%는 아닌 것 같아. 약간 잘 모르겠어. 계속 이러다가 진짜 좀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작가님을 만나게 됐죠. 네. 저 그러면 방송은 전에도 제가 올린 방송은 좀 보신 거예요? 그쵸. 거의 다 봤어요. 네네. 덕후여가지고. 네. 되게 조용히 말없이 잘 보더라고요. 일단 제가 얘기를 좀 간단히 드리자면 이 존재를 이제 정진님의 존재를 저도 되게 안 지가 오래됐어요. 아 진짜? 나 5번 친구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왜냐면 은비랑 나랑 맨날 애니어그램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내가 5번이고 하니까 이제 5번 친구가 있다. 근데 뭐 5번 아닌 줄 알았는데 뭐 이러면서 그 친구에 대한 썰을 되게 많이 풀고 그 친구랑 애니어그램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맞아.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나는 이 친구를 모르니까 5번인 건 정말 확실했고 5번의 성적 본능인 건 확실했어. 내가 들었을 때. 근데 여러 가지 그 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러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분이 은비를 건너서 온 정보에 의하면 5번의 4번 날개의 ISTP의 성적 자기보존 유형인 걸로 이제 내가 대충 알고 있었는데 근데 뭔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냥 전에 들은 얘기만으로도 약간 잘 모르겠다는 게 있었는데 마침 이 친구가 상담을 저한테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진단을 받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좋다 이러고서는 와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5번에 6번 날개에 INFP의 성적 사회적 본능이었어요. 그러니까 5번의 성적 본능이라는 거 빼고 세부적인 것들이 다 달랐던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냥 정말 듣기로도 이거 아니고 저거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맞았던 부분도 많고 또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정체를 찾아가는 과정을 얘기를 같이 나누면은 그리고 또 이제 직접 보여드리면 우리가 5번 유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되게 많은 오해들
사실 맞아. 우리 방송의 제일 큰 문제가 그거야. 5번의 전형이 나인 거 김연경 작가인 걸로 딱 굳어져 버리는데 사실 제가 전형적인 5번이긴 하지만 5번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날개나 뭐 MBTI 신경 써.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한 5번에 불과하고 5번도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게 너무 고정이 되어버리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저랑 굉장히 다른 5번 유형을 보여드리고 그 오해받았던 그래서 오해를 푸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5번 유형에 대한 오해는 물론이고 우리가 성격이랑 애니어그램을 잘 알지 못해서 또는 알아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조합들 이런 것들을 아는 거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방송에 나와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실 5번들이 되게 다 빼잖아요. 아 진짜 떨려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또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모시고 왔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었는지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은비가 옆에서 보고 얘기를 나한테 해준 거였으니까 10년 관찰을 나름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10년을 관찰을 했고 은비도 애니어그램 되게 잘 알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세부적으로 틀린 그 과정이 뭔지 은비가 이제 고찰을 해왔어. 그 과정을 얘기를 쭉 해보면은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되게 특이한 친구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 제가 알았던 그 친구들의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에 들어오지 않는 애여서 되게 특이하다. 이제 뭐지 하면서 근데 분명히 아기는 없고 아긴 없지. 아기가 없는데 왜 이런 언행을 이럴까? 모양인가? 나한테 왜 그러나? 왜 그럴까? 이런 고민들 옆에서 약간 많이 악이 없는데 오해 잘 받는 거는 5번 특이인 것 같아. 맞아. 좀 그런 거 있는 거. 그리고 딱히 뭐 그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또 심지어 성적 본능이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이 애니어그램을 알기 전에 그 자기 보존, 성적 본능, 사회적 본능 요거를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그 ABC 그 테스트 할 때 하시잖아요. 맞아. 그 B는 설명을 보자마자 이거 정진이다 했어요. 그 정도야? 그래서 저는 보자마자 얘가 성적 본능이구나 하고 아예 그냥 저런 애가 성적 본능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성적 본능인 건 짤이고 짤이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게 먼저 보이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 전에 그 번호를 잘 몰랐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애니어그램 제가 처음 선배도 알게 되고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주변에 막 뿌렸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강요하거든요. 그렇지. 8번은 끝이야. 내가 꽂혔으니까 너네 이거 해봐 하고 테스트를 강요하죠. 다 뿌리고 강요를 하는데 시켰더니 3번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처음에 테스트를? 3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는 얘가 나를 진짜 싫어한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게 3번에 설명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잘 저도 몰랐을 때니까 이제 세부적인 감정형이 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지 자체는 3번이 가진 되게 사교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액션을 잘 취하고 그치. 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고 좀 이런 게 많이 나오길래 좀 외향 활달한 느낌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3번이. 내가 그래야지, 3번이고 3번인데 그치. 자기 이거면 보존도 아니고. 나랑 나를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랑 만나서 놀 생각이 없는 거구나 싶었는데 근데 되게 내향이잖아요. 완전 내향. 근데 심지어 그때 MBTI도 무슨 ESTJ인가 그럴 리가 ENTJ인가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게 나왔다고. 이렇게 제가 스스로를 당황을 근데 이제 갈피를 못 잡고.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경영대고 그러니까 그렇지. 하긴 맞아. 영향을 받긴 한것 같아. 경영대에 이 뭐 TJ에 3번 성적 본능인데 이렇게 하는 거면 정말 나를- 관심이 없는 거구나. 나를 근데 싫어하네. 항상 연락은 계속 뭔가 오고 뜨문뜨문 오고 되게 만나고 싶어요. 1년에 한 번쯤. 그래서 이거 관리인가? 싶은데 근데 또 사회적 본능의 마음에서 그거는 별로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분명히 얘는 맞아. 진심 같은데 이게 뭘까 하면서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전혀 3번이 아닌 거예요. 얘가 감정형인 걸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죠. 5번 같다. 5번까지는 둘 다 이제 수긍을 하고 넘어갔어요. 맞아. 설명을 읽었을 때 약간 내 내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였어. 맞아. 들켰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3번 애가 나 3번이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뭔가 뭐 이랬는데 아. 5번을 읽었을 때 맞아요. 이게 1단계였고 5의 1단계, 2단계 S라는 거예요. ISTP가 나온대요. 근데 저는 N이 그냥 높은 S인가 하기도 했고 그 본인이 N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계속 얘기도 하고 감각도 발달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다가 N이면은
인특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인특 느낌은 또 아닌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냥 ETV구나 한 게 하고 INTP랑은 너무 그치 너무 아닌 이거는 그냥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S다에는 그냥 넘어갔고 3번 또 오해 3단계 F는 진짜 저는 이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도 약간 의아해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그랬는데 이제 솔직히 좀 뚝딱이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게 완전. 다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F여도 머리형일 때 뚝딱임이 또 있듯이 그게 또 잘 드러나는 게 5번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당연히 T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특이 훨씬 더 그럴듯한 순간들이 많았고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가 ISTP 치고 나를 굉장히 사랑해주는구나. 근데 돌이켜보면 멘트들이 다 F들이 할 법한 멘트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만났을 땐 아니어도 그 카톡으로라도 맞아. 이모티콘이라도 막 감정을 다독거리는 멘트들이 많았는데 얘가 T임에도 이 정도를 하는 거는 학습을 엄청나게 해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는군 이렇게. 그리고 성본이니까 뭔가 좀 더 친구를 좀 그렇게 많이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저 오해된 게 성사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싹 성본인 건 알았지만 뭐 본인도 로스쿨 들어가고 하면서 자기 보전 높아졌다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죠. 성자겠군 당연히 4번이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상담을 제가 옆에서 사실 직관했어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막 갑자기 사회적인 막 얘기들을 막 해.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고 이런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세상에 도움이 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단 한 번도 이런 티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으면 저도 4번이니까 뭔가 알았을 텐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상담 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니 그럼 말을 했어야지. 근데 지금 내가 뭘 실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티를 내냐는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게 일단 너무 부끄럽고 뭔가 내가 뭔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나는 전혀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건 약간 뭔가 공평한 느낌이 있잖아. 공표하고 해도 약간 되는 거지. 책임질 수 없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5번 모먼트지. 그쵸. 자기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입 밖에도 내지 않은 거야. 어떻게 알아 그러면. 약간 언젠간 맨날 이러면서 내가 준비가 되면. 언젠간. 그래서 이렇게 그런 오해를 있었지. 단계별로 정말 상세하게 오해를 네. 하게 됐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 순서에 따라서 이거가 왜 오해들이고 제가 이 오해를 어떻게 풀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뭐 테스트를 했는데 3번이 나왔고 그리고 S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N이었고 요런 부분을 하나로 퉁쳐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얘기만 전에 들었을 때도 S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N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애니어그램 뭐 MBTI 얘기를 은비랑 정말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하더라고. 근데 물론 S도 애니어그램 얘기 많이 할 수 있고 또 S에도 통찰력이 있어요. 관심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애니어그램이나 MBTI나 이런 인간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내가 바쁜 로스쿨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졸업했어요. 이제 막 졸업을 한 새내기 변호사이신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다고? 그리고 또 이제 은비가 둘이 했던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 나한테 또 토스해. 자기가 이런 통찰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몇 개 봤는데, 이거는 S의 통찰은 아니야. 맞아. 너무나 N인 것 같았어. 그래서, S랑 N은 5대 성격 특성, 저는 사실 MBTI보다는 그 빅5를 더 신뢰를 해요. 그게 통계적으로 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S, N 사람이 딱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근데 특히 S랑 N은 개방성이랑 관계가 있는데 개방성이 높으면 보통 N이 나오고 낮으면은 S가 나오는데 S라는 것 자체는 어떤 그런 감각적인 거잖아요. 현실적인 감각이고 N은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개념의 세계나 뭐 예술의 세계나 이론의 세계에 대한 그런 감각인데 두 개가 하나가 높다고 하나가 낮으란 법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그 낙차에서 이 N적인 성향이냐 S의 성향이냐 이게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개방성이 되게 높아도 현실적인 감각도 같이 높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저가 N 퍼센테이지가 저랑 이제 은비랑 둘 다 N인데 제가 N 퍼센테이지는 제가 더 높게 나와요. 근데 내가 보면은 실제 개방성 정도는 은비가 나보다 낮지 않아. 오히려 나는 더 높다고 생각해. 근데 쟤는 현실적인 감각도 상당히 많이 높아서 이 낙차가 얼마 안 되는 거야. 6대4, 막 7대3 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방성 자체가 은비보다 훨씬 높다기보다는 그냥 그 현실적인 감각이 좀 낮아요.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거지. 나도 아주 낮진 않아. 그치만 어쨌든 낙차가 얘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N적으로 나오는데 여기도 내가 보면 개방성 높은 건 100%예요. 맞아. 개방성은 맞아. 되게 어. 높다고 나오고 그거는 네. 저도 제가 생각해도 그쵸? 확실히 개방성은 높아요. 예. 뭔지 아시죠? 개방성. 예. 근데 현실적인 감각이 어느 정도 발달했다 해도 이 정도면 N일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근데 역시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그 성장 과정의 얘기를 하셨는데 어릴 때 글 쓰고 소설 쓰고 혼자서 이런 것도 좋아했고 그리고 심리학을 원래 전공을 하고 싶었대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법학이라는 학문 특히 이제 그거를 전공을 해서 이제 변호사가 된다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그 전에 경영대 네, 맞아요. 경영학과. 경영학과 나왔어도 경영학과. 그러니까 그럴 법했잖아요. 그렇지. 저게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게 어. 저랑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또 5번이다 보니 그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빨렸겠어요. 그 시험 공부하고 뭐하고. 그래. 그거는 약간 외부랑 거의 같아요, 늘. 몇 달에 한 번 나타나서 하루 이틀 나랑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S처럼 살다가. 맞아. 근데 이게 지금 알고 나서 생각하면은 그때 자아를 잠깐 빼꼼 하고 이제 그 수면 위로 올라가서 숨을 쉰 건데. 진짜 맞아. 근데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는 이 정도로 깊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정말 똑똑한 S 친구구나. 이렇게 된 거죠. 평소에 그걸 다 숨기고 살아가니까. 그치. 이게 네. 경영학이나 법학 같은 거는 굉장히 S적인 학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로를 그쪽으로 선택을 하신 거야. 그래서 심리학을 원래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경영대와 이제 로스쿨을 가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부모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까다려지는 나의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방면으로 커버하고 좀 다르게 좋게 생각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진짜 솔직하게 그쵸? 그래 솔직히 뭐 어때? 맞아. 그 부모님이 부모님이 몇 번 유형이신가요? 3번이랑 6번 어머님이 3번이시고 어머니가 3번이시고 아버지가 6번이시고 그래 그 3번 6번 아니라도 사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대부분 부모는 그쵸. 심리학과보다는 경영학과나 당연하지. 이제 법학과를 가기를 원하실 거야. 그게 더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쵸. 먹고 살기 편한 맞아. 진로잖아. 맞아. 그래서 보면은 본인의 그런 N적인 성향을 누르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 거야. 그리고 뭐 부모님이 뭐 꼭 강요를 했다기보다는 본인도 야, 그게 더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길이라고 생각을 그쵸. 했으니까 저도 간 거겠죠. 6번 날개가 맞는 것 같긴 한 예, 게 예. 수긍이 됐어요. 예, 이렇게 예. 뭐 저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시진 않으셨으니까 설득을 했을 때 그렇다. 근데 좀 충격받았던 멘트도 있었거든요. 그 로스쿨 가고 그랬을 때. 어. 그 왜 어쩌다 이제 갔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쓸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로스쿨에 가면.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런 멘트를 처음 들어 쓸모 있을 것 같다. 이거 너무 너무 중요한데. 아니 원하는 진짜 사람이 오버는 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렇지. 쓸모 있어야지 내가. 여러분 저도 5번 유형이라서 저도 진짜 쓸모 있으려고 이런 일들 하는 거고 진짜 누군가의 눈에는 정말 쓸모없는 짓을 계속했지만 40이 넘도록 쓸모없는 짓을 계속 하고 있다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딴에는 굉장히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5번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5번 같은 5번이지만 저랑 이제 정진님의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내가 느끼는 거는 저는 4번 날개고 확실히 이쪽은 확실히 6번 날개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부모님이 뭐 강압을 하신 건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들었을 때 거의 세뇌를 당했다고. 그렇대요. 세뇌야 어렸을 적부터 몰랐어 나는. 아예 어렸을 적부터 법조인을 만들려고 맞아. 작정을 하고 이렇게 판을 다 짜셨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럼요. 그래서 내가 진짜 무섭다.
물론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확실히 그거를 수긍을 하고 거기에 가가지고 또 본인이 S라고 스스로 생각할 만큼 그렇게 적응을 하면서 살았다는 게 너무나 6번 날개 모먼트예요. 여기서 날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5번 유형이라 함은 5번의 본질은 일단 머리형이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미래를 최대한 잘 예측해서 안전하게 살아남는 거예요. 내 힘은 너무 부족해. 이 세상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알아서 이 세상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내가 나만의 어떤 쓸모 있는 힘을 키워서 이 세상에서 적응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5번 유형은 그걸 혼자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6번 유형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일원이 되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 7번 유형은 내가 세상에 의존해서 뭐 6번처럼 세상에 내가 딱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최대한 누리고 5번 유형이 4번 날개와 6번 날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날개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자,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지 되는 거는 맞아. 나 혼자서. 근데 6번 날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제 미리 이제 갖추어져 있는 어떤 구조가 있잖아요. 공동체적인 그런 질서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6번들은 그 구조의 일원이 되는 것 자체가 인생 컨셉이라면 5번은 그건 아니야. 그거 자체가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솔직히. 근데 그렇지만 있는 거는 내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내가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최대한 공동체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은 가야겠다. 라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 전략적으로 4번 날개는 완전 반대예요. 이게 뭐냐면 6번 날개처럼 이 세상의 시스템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는 것들에 맞춰서 가는 게 너무나 에너지 소모적이고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사실은 제가 느낄 때 제가 4번 날개잖아요. 이 세상에 원하는 것들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뭐 무슨 학과를 가야 되고 다 경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 또 경쟁해야지 되고 정해진 길들 있잖아요. 결혼해서 아기 낳고 집 사고 차 사고. 그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아니 나는 이거 너무 힘들어. 그걸 어떻게 다 해? 나는 못해. 이거 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야. 이거 하면 또 시켜. 맞아. 그거 잘하면 다음에 또 시킨다고. 그러니까 아예 쌩까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기대를 나한테 하지를 말아라. 나는 세상의 질서에서 완전 벗어나서 그냥 나만의 길을 가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6번 날개 쪽에서 보면 저게 더 힘든 길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친구들이 많이 너 어떻게 그렇게 맘대로 사니? 너는 정말 용감하구나. 아니, 니네가 더 용감해. 나 용감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집 사고 차 사고 애 낳고 결혼하고 세상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숨이 막히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한도 끝도 없이 기대하는데 나한테? 못해요. 난 그러니까 그냥 야인의 길을 가려는 거 내가 무슨 이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거나 멋있다고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차이가 딱 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훨씬 저는 항상 뭔가 그런 게 좀 버겁거나 내 뜻이랑 달라 이럴 때 남들도 다 하잖아. 그럼 그 선에서 정리돼요 그냥. 남들도 다 하잖아. 약간 그런 게 다른 거잖아요. 그치, 남들이 그치. 하는 거 그냥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게 오히려 근데 사실은 이게 뭐가 어느 쪽이 더 맞다고 할 수 없어요. 저 되게 진짜 개쌍마로 살거든요. 평생 40이 넘을 때가 저의 커리어도 야인 그렇고 인생 자체가 그런데 저 뭐 이거 사주에도 다 그렇게 나온대요. 제 사주 자체가 혼자서 계속 극 하는 사주래요. 그래서 제 사주를 이제 사주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정말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불도저인데 작은 불도저야. 또 큰 불도저도 못해. 아주 작아. 그러니까 새로 길을 그러니까 있는 길로 안 가고 내가 길을 완전 만들게 만드는데 그 길을 누가 따라올 수 있는 길은 아니야. 나만 겨우 따라올 수 있는 길인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고 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걸어온 길을 저는 어떻게 잘 걸어왔지만 남들한테 추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좋은 거 있으면 다 추천하거든요. 5번의 사회적 본능이 본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고 나서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는 게 이유가 있구나. 그렇다니까요. 아니 웨딩도
웨딩도 그랬잖아요. 심지어 네. 스몰 오. 웨딩 한다고 이게 괜히 패키지가 있는 게 아니고 딱 해놓고 작가도 막 무슨 공모전 뭐 나는 그런 거 안 해 이러고서는 혼자 맨땅에 뛰어서 어디까지 왔는데 그냥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안 하니까 맨땅에 헤딩을 해보니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선택을 하게 맞아. 되는 그 순간에 그게 편하고 나의 방법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심지어 정말 그리고 그게 안전하다고 느낀다니까 오히려 음. 에너지를 덜 소모한다고 느껴. 우리 부모님은 저를 자유롭게 놔두셨지만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제가 들었을 때 여기 부모님처럼 이렇게 저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정해진 걸로 가게끔 하셨다면 저는 완전히 튀어나갔을 거예요. 집을 나왔을 거야. 저는 저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진짜 사번나게 어렸을 때 더 커가지고 진짜 개쌍마였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엄마가 6번이거든. 6번이어가지고 저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쵸. 그렇다고 내가 말썽 피고 그런 건 그치, 아니었지만 충분히 남들처럼 살아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엄마가 볼 때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치만 우리 엄마가 나를 잘 맞춰줬어. 우리 엄마도 N이 높았어. 그리고 내가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하니까 엄마가 그냥 맞춰준 거는 있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으면은 저는 진짜 엇나갔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랑은 정말 본질적으로 다른 다른 거고 것 같아. 예. 그거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너무 6번 날개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도 심지어 여기서 뭐라고 멘트를 했냐면 본인은 4번 같은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나 있는 그대로 살아야지 되고 세상의 어떤 질서가 나의 고유함을 해치는 거를 견딜 수 없다가 4번의 스탠스인데 저도 그런 거에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안 그런 해본 적이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머리형이니까 6번한테 공감을 많이 해요. 6번의 그 논리를 다 이해해. 심정적으로는 6번한테 공감하거든요. 근데 머리로는 4번한테 공감해요. 이게 4번이 가슴이고 6번이 머리형인데 나는 신기하게 심정적으로는 6번한테 공감하지만 그러니까 내 머리가 이성이 나의 의지와 어떤 나의 가치관이 가리키는 거는 4번. 너 자신이 되어라야.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진정한 너 자신을 알고 너 자신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의 질서에 맞추는 거 거기 안 닮다란 6번들 보면 난 솔직히 되게 답답해.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훨씬 4번한테 공감하는 바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6번 날개 때문에 N임에도 불구하고 S 같은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고 심지어 맞아요. 3번 유형으로 오해를 받으실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번 유형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했느냐 그게 바로 F 모먼트 때문입니다. 5번인데 F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은비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나의 어떤 이 말랑말랑하고 좀 그런 감정적인 모먼트를 이거를 F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전혀 생각도 못.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T. 그치. 그냥 맞아. 그리고 그냥 성분이랑 왜 그렇겠지? 그러면 맞지. 그러니까 그거를 4번 날개로밖에 설명할 맞아. 수 없었던 거야. 4번 날개 성분. 왜냐하면 4번 날개는 4번이 가슴형이니까. 그래서 6번 날개인데 4번 날개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게 5번의 4번 날개라고 해서 감정적이거나 그런 F적인 모먼트가 있는 건 또 사실 아니에요. 맞아. 그렇게 치면은 선배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제가 너무 T라서 제가 4번 날개인데 6번 날개 듣는 줄 알았잖아요. 맞아. 너무 이성형이다 보니까 근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날개는 그런 이론이 아니었거든. 저도 사실 이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맞아. 나 어렸을 때 4번 날개였는데 나이 먹어서 6번 날개로 바뀌었어라고 착각했는데 전혀 아닌 거지. 그냥 그건 내가 너무 T고 사회적 본능이라. T고 사회적 본능 높아서 6번 날개라고 착각했던 거지. 사실 나는 완전 4번 날개고. 근데 그 말이 진짜 맞아. 뭐라고 했냐면 왜 S라고 또 믿었냐면 정말 인팁은 아닌 것 같아. 진짜 그건 아니잖아. 인팁보다는 이팁이 그럴듯해서. 그쵸. 인프피인 거를 알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였는데 또 F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F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저는 S 아니고 N인 것 같다라는 거는 거의 확신이었고 얘 T 아니고 F 같은데? 라는 의심은 조금 했어요. 한 약간 60% 정도로 얘는 F가 아닐까? 얘기 들었을 때 얘기만으로요? 네. 그 이유는 일단은 사실 5번 F가 굉장히 특이한 존재이기는 해요.
수가 적다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고 잘 왜곡되는 존재기도 하지만 정말 나는 직관적으로 은비가 정진을 너무 귀여워하는 게 나 몰랐잖아. 귀엽다고 말을 해야지. 친구들이 귀엽다고 잘 안 하지 않아요? 귀엽게 그래요? 말해주니까 더 이상하지 않아? 귀여우면 귀엽다고 하지. 내가 여기 얘기를 듣는데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왜냐면 좋아하는 친구는 많은데 이렇게 좋아하는 건 느낌이 다르잖아요. 너무 귀여워하는 게 느껴지는데 이 틈을 은비가 저렇게 귀여워한다고? 은비가 사실 취향이 되게 뻔해요, 여러분. 얘는 그냥 누가 봐도 귀여운 애 귀여워하는 취향이에요. 내가 특이하지 취향은. 그래서 맨날 경악하잖아, 은비가 원픽 싫어하냐고. 저 그 NF 애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애가 뭔가 되게 몽글몽글하고 상냥한 것 같은데 5번 T가 그러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이론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진짜로 이 애니어그램이랑 여러분 MBTI 또는 빅5는 무조건 같이 보셔야 돼요. 맞아. 이게 전혀 다른 원리로 돌아가는데 한 사람 안에서 이게 발현이 될 때는 따로따로 발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진이 오해를 그래서 진짜 많이 받았을 거야. 진짜 많이 받았고 스스로도 내가 뭔지 잘 그쵸? 어떤 컨셉의 인간인지 잘 모르겠고 늘 그쵸? 이 오해의 단계도 계속 둘이 같이 얘기해가면서 어. 열심히 오해한 거거든요. 은비만 오해한 게 아니지 같이 본인이랑 얘기하자마자 본인도 그렇게 맞아.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5번 특유의 문제다 싶은 게 그게 하나가 해결될 때까지 또 놓지 않고 혼자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남한테 말하기 전까지 말을 안 해. 계속 그걸 갖고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머리로 정리가 뭔가 돼야지 오픈을 하잖아요. 이렇게. 맞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더 약간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도 어렵고 맞아. 더 오해를 살 수도 있잖아. 맞아. 5번 병이야. 좀 얘기를 안 해버리고 그냥 숨어가서 폐쇄. 날 알려가지고 약간 점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게 각 유형별로 성격을, 그러니까 유형이라는 건 애니어그램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애니어그램은 세계관의 문제지. 그리고 이제 성격은 다른 거야. 성격은 제가 MBTI라고 할게요, 편의상. 이 어떤 특정한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이 MBTI 성격을 왜곡하는 그 공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MBTI 4개 거기에다 이제 빅5의 신경성 우리 중요한데 MBTI 없으니 그렇게 5개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5번 유형을 예로 들어보면 5번 유형이 이 5가지 포인트 중에 5번 유형의 특성 때문에 왜곡되는 포인트가 3개가 있어요. 왜곡되지 않는 포인트 그거죠. 개방성. 뭐냐면 5번의 S나 5번의 N은 양쪽 다 쉽게 상상이 돼. 그리고, 성실성. J랑 P 있죠? 그거는 5번 J도 상상되고, 맞아. 5번 P도 상상돼. 5번의 그 본성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어. 근데 나머지 3개가 5번 유형의 특성으로 굉장히 왜곡이 많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외향성이랑, 우호성, 친화성, 이거랑, 그리고 신경성. 일단 신경성은 제가 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5번 유형이 실제 신경성보다 좀 높게 보이는 게 있어요. 왜냐면 5번들은 엄살이 좀 심해. 이 세상에 나 말고 이 외부의 모든 것들을 다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보다 좀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얘가 좀 예민하고 까다롭다라고 실제 신경성보다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까칠하다. 그쵸. 까다롭다는 표현 들어본 적 없는데 그쵸. 까칠하다? 그쵸. 그런. 까칠한 것도 보통 신경성이 낮은 것보다 높은 거에 가까우니까. 어딜 봐서 까칠하냐고 진짜. 모르겠어. 그냥 내가 근데 본심을 한 번씩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잖아. 그때가 되게 까칠해 보이나 봐. 이렇게 툭 이렇게 말을 안 그럴 것 같이 있다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조용히 있다가 이거 뭐야?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5번들이 자기 불편한 걸 잘 모르지 않아요. 5번들은 자기 불편한 거에 되게 민감하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반대로 9번 유형 같은 경우 장형들이 대체로 신경성이 좀 낮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불편해도 우씨 내가 이거 이겨낼 거야. 9번은 난 괜찮아. 8번 나 괜찮아. 난 괜찮아. 말투만 다르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신경성이 낮아 보이는 게 있는데 5번, 4번, 6번 이런 애들이 자기 신경성 좀 높게 평가해요. 그런 게 있고 또 외향성.
외향 5번이라는 게 잘 상상이 안 가죠. 실제로 5번 중에 외향이 많은지 좀 적은지는 뭐 통계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실제 외향이라고 해도 자기를 내향으로 생각하는 5번들도 많을 거고 뭐 캐릭터 같은 것 중에서는 5번 외향 캐릭터가 뭐 많진 않지만 뭐 왕좌의 게임의 티리온이라든지 있긴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모두 아는 사람 중에 외향 5번으로 사례를 들 만한 애가 한 명 있지. 저기. 찬혁이. 찬혁이. 악동 뮤지션 찬혁이. 걔가 확실히 정말, 2인데 외향 안 5번이거든요. 뭔지 알겠죠? 네. 외향이 높아도 5번들은 뭔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 절제된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할 말 안 하잖아. 약간 그런 데서 서운함을 자주 사는 것 같아. 뭔가 나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닌 거지, 표현이. 표현이 아, 부족하다. 네. 여기는 그래도 내향이긴 해. 쌈 맞아, 내향이긴 맞아. 한데 완전 내향. 외향이어도. 외향성 되게 높은 5번들도 보면은 그 외향성이 높다는 거는 자기가 어떤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거지 아무 때나 그 활동성을 다 쓴다는 게 아니거든요. 신경성이랑 콜라보 하기도 하고 그래서 5번 애들은 외향성이 되게 높아도 이렇게 판을 봐서 자기가 나댈 만한 판이 아니면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9번 외향이라 그래도 8번 외향이랑 달라요. 안 그쵸. 부담스럽거든요. 맞아. 그래서 4, 5, 9번이 왜 후퇴형이잖아요.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얘네가 외향성이 되게 높아도 외향성이 높은 3, 7, 8번이랑 같은 자리에 있잖아? 그럼 짜져 있어. 이거 진짜 그래요. 진짜 4번, 5번, 9번들은 아무리 자기네끼리 있을 때는 나대고 난리쳐도 실제로는 사실은 걔네가 외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어. 그건 오래 같이 봐야 돼. 근데 이제 외향성 좀 높은 3, 7, 8번이 있어. 특히 막 7번, 8번 이런 애도 있다. 얘네가 여기서 나대기 시작해. 4, 5번은 가만히 있어요. 굳이 걔네랑 부딪혀 가면서까지 나대지 않아. 저도 생각보다 외향성이 높지 않잖아요. 외향인 맞는데. 맞아. 그 뭔지 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되게 외향으로 보거든요. 엄청 외향적으로 보고. 그니까. 왠지 근데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외향적이잖아. 왜냐하면 8번들은 일단 나대고 봐요. 그치. 나대고 싶으면 일단 나대고 봐요. 근데 5번들은 나대고 싶어도 판을 보고 들어간단 맞아. 말이야. 이게 있잖아. 5번 날개 쓰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6번이라고 해도 뭐 4번은 그렇다 치고 6번이라고 해도 7번 날개랑 5번 날개랑 되게 달라요. 심지어 7번 날개들은 외향성 안 높아도 7번 때문에 일단 뭔가 움직이고 보는데 5번 날개 큰 사람들은 되게 외향이라 그래도 처음부터 아무 데서나 나대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외향성이 낮아 보이지. 5번 유형들이. 그런데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친화성, 우호성 T냐 F냐예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5번 F라는 거 내가 상상을 잘 못했어, 예전에는. 근데 저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보면서 5번이면은 5번 필터가 있는 거야, 말하자면. 네. 이 정도는 5번이면은 F라고 봐야겠구나. 사실은 친화성, 우호성이 높구나. 그거를 내가 알게 된 거야. 근데 5번이랑 F가 진짜 좀 잘 안 맞기는 해. 그냥 상극 느낌이에요. 약간 여규형 같은 느낌이 심지어 있어. 여규형인데 이미 여규형이잖아, 성적 본능이어서. 근데 5번인데 성적 본능인데 T다 그러면은 조금 오히려 좀 무서운 느낌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캐릭터 있잖아요. 퀸스 갬빗. 제가 맨날 얘기하는 5번 성적 본능. 퀸스 갬빗 걔가 T인데 성적 본능이거든요. 물론 걔는 굉장히 특이한 애긴 하지만 맞아. 여기서 이제 다시 원리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F냐 T냐는 결국에는 공감 능력의 문제예요. 감정적인 거랑 우리 뭐 애니어그램에서의 가슴형이다. 이런 거랑은 아무 관계가 없고 세 가지를 사람들이 헷갈려.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감정형, 가슴 중심 이거는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나의 이미지라던가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감정형이지, 감정형이라고 해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든지 감정이 풍부하다든지 감정 기복이 심하다든지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분이야. 쾌랑 불쾌인 거죠. 이거는 오히려 외향성, 신경성이랑 더 관련이 있고 전혀 완전 공감 능력 진짜 개 바닥에다가 가슴형도 전혀 아니고 완전 싼 머리형인데도 감정 기복은 되게 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착각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머리형 애들이나 아니면 T인 애들이 자기 감정
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지. 날 끼고 다 날 끼고 이러고 있는데 그치. 그걸 되게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맞아. 감정적이라는 맞아, 말을 맞아. 여러 가지 그쵸, 의미로 그쵸. 쓰는 맞아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하는 거는 그건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기분이 막 자기 기분 컨트롤 못 해가지고 되게 감정적으로 행동을 했지만 그 사람 완전 T일 수도 있는 그치, 거거든.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거 다르고 T냐 F냐는 순전히 공감 능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F고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T인데 이 공감 능력 또한 좀 복잡해. 뭐냐면 공감 능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정말 순간적으로 이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MBTI에서 T냐 F냐는 순전히 내가 이 사람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순간적으로 정말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이 얼마나 발달했느냐가 TF예요. 뭐냐면 T라고 해서 남들을 사랑할 수 없거나 남들을 배려할 수 없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잖아요. 친화성, 우호성 테스트를 보면 두 개를 같이 쓰는 데도 있고 하나만 쓰는 데도 있어. 그래서 두 개 같이 쓰는 데는 제가 점수가 꽤 높게 나와요. 왜냐하면 저는 그 남들의 감정 캐치하는 능력은 되게 떨어지는데 남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거는 뭐 겸손함 이런 걸로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좀 겸손하기는 겸손하거든요. 양보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높아. 그러니까 되게 오히려 그 점수는 내가 너보다 높잖아. 맞아. 나 명색이 F인데 공감력 테스트하면 진짜 바닥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의 사페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의지가 떨어지고 저는 근데 그게 저는 그 TF 처음에 생각할 때 T들도 왜 사랑 당연히 하고 아끼잖아요. 근데 이거를 선택적으로 이 사람한테만 하고 싶으면 하고 뭐 그런 게 T 뭐 F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저번에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사용할 때는 그런 편이에요. 캐치는 다 하는데 그리고 굳이 뭐 사회적 본능이니까 굳이 어떤 여러 상황에서 이거를 깨뜨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얘한테 맞춰주는 거는 정말 선택적이거든요. 8번이라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얘는 정확히 말해서 싸베프는 아니에요. 맞아. 내가 자꾸 너 T 아니야? 이러고 의심했을 정도로 맞아. 밸런스잖아요, 여러분. 얘는 밸런스예요. 그래서 싸베프는 아니에요. 정말 이 순간 이 사람들의 감정을 느끼는 걸로만 쳐서 TF를 구분을 하자면 정지는 F라는 거지. 근데 5번 유형들이 왜냐면 5번 유형이라고 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공감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5번들이 왜 T로 많이 오해를 받냐? 표현을 안 하지. 진짜? 공감은 하는데 그거를 표현을 잘 안 해. 이거를 내가 표현을 할 만한 것인가? 이게 나한테 또는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고 왜냐면 5번의 기본적인 항상 에너지 세이브 모드잖아요. 쓸데없는 짓을 할 바에 안 하는 게 낫잖아. 그리고 맨날 안 하잖아. 근데 언제 하냐고. 그리고 뭔가 행동으로 나가기 전에 자꾸 머리가 돌아가. 그렇지. 지금 해도 되나? 이게 자꾸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맞아요. 자꾸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게 계속 있어. 계속 뭔가 하고 싶은 게 더 있는데 필터하고 맞아. 정지하니까 T스러운 말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카톡 할 때도 저도 그래서 되게 친절하지만 F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게 결국에는 딱 그 정제된 말을 얘가 나한테 던지니까 그래 T는 T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5번 F들이 다 그래. F가 높아도 여러분 사실 우리 그러니까 지금 정진님이 인프피잖아요. 정체가 인프피고 저는 인티제잖아요. 완전 쌉티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인상부터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다른가요? 눈빛이 눈망울이 눈망울 제가 자체가 그림 달라. 그린 거 띄워주세요. 눈망울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전에 제가 시즌 2에도 5번 유형 게스트 나오셨거든요. 그분은 말씀을 별로 안 하셨지만 물론 이분도 말씀을 별로 안 하고 계시지만 5번들은 막 치고 나오지를 않아. 근데 어쨌든 그분은 자사기는 했어요. 4번 날개였지. 그리고 그분은 근데 그분도 인프피였어요 사실. 그래서 그분도 보시면은 저랑 완전 달라요. 굉장히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맞아. 망울망울하게 이렇게 부드러운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5번이라고 T인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뭔가 표현을 많이 생각하고 쓸데없는 소리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없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5번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형들이 T들은 그래요. 그 T의 뚝딱임이 있어. 왜냐하면은 그런 순간적으로 남들의 감정을 잘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우리 정진님이 F라고 내가 정말 확신을 한 거는 일단 뭐 인상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애교를 부리고 싶은데 아빠한테 애교 부리고 싶은데 아버님이 안 받아. 나 아빠한테 애교 부리고 싶은데 아빠가 애교 안 받아준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애교 부리면 엄마는 그나마 좀 받아주신다고 네, 맞아요.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5번 T가 애교를 부린다는 거는 물론 애교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뭐 문화적인 맥락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는 5번 T잖아요. 저한테 애교라는 건 정말 저 세상에서 제일 애교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직도 저는 인간의 행동 양식 중에 잘 이해가 아직 가지 않는 부분이 애교예요. 근데 애교라는 거는 5번 T가 볼 때는 그냥 쓸데없는 짓과 그러니까 사회적 산물. 바로 약간 뭐냐 하면은 사실 애교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감정적인 의미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표현하고 맞아요. 그냥 그거가 느껴지는 그거를 위한 거잖아요. 이 행위가. 느낌이죠, 그냥. 그쵸, 느낌이죠. 그냥 애교 부리고 싶은 거지, 뭐. 치대고 그렇지. 싶고. 왜냐면 약간. 사랑하니까. 맞아요. 그건데 T들은 그런 욕구 자체가 별로 없어요. T가 애교를 부리는 거는 거의 없어. 아니면 외향성이 높으면 그냥 자기가 심심하니까 치대는 건데 이제 나 이거를 애교로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행동을 8번인가? 하는데 내가 보면 그래도 외향성 높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치대는 거지 장난하는 고무줄 거지 끊는 심심하니까 그걸 애교로 봐달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거 우리 남편도 완전 싸베프거든요. 우리 남편이 근데 우리 남편이 얼마 전에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얘기한 건 아니야. 나한테는 또 말 못하고 같이 나를 아는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김연경은 자기를 부를 때 우리 남편을 부를 때 자기야 이렇게 부를 때 용건이 없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서운하다. 나 그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들켜서? 아니 그걸 몰랐어. 난 깨닫지 못한 거야. 의식을 못한 거지. 의식을 못한 거야. 자기야 하고 부르면은 반드시 무슨 용건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맞아 그 친구도 인프피였거든. 그 얘기 들은 친구도 그때 막 이러고 좀 아니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래서 내가 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근데 내 입장에서는 용건이 없는데 왜 부르지? 이런 느낌이야. 그냥 부르고 싶은 존재자, 맞아, 부르고 맞아, 싶은 맞아, 대상이잖아. 그냥 그치. 부르고 싶잖아. 용건 없이. 그냥 감정의 교류잖아요. 그쵸. 자기야라는 단어가 사실 사랑이 담긴. 그럴 거면 이름 부르지. 그런데 길이 땡땡씨 이러지. 근데 우리 남편은 내가 자기 하기면 움찔하는 거야. 뭘 또 지적하거나 시키거나. 근데 이거 뭔지 알겠는 게 그 선배 자기야 하는 거 직관을 몇 번 옆에서 하잖아요? 조금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자기야 이런 게 아니야. 자기야. 자기가 이름이 된 거지. 약간. 자기야. 이런 느낌. 막 이런 자기야. 느낌. 그래서 내가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남편은 나한테 자기야 너한테 막 소리를 질러. 자기야 일로 와봐. 그래서 내가 왜? 이거 뭐 시킬 일 있나? 그러면 여기 앉아있어? 귀여워. 귀엽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F의 욕구거든요. 이거 두 분은 F니까 아실 거예요. 용건 말고도 어떤 이런 감정을 교류하기 위한 그것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T도 사랑하고 내가 내 주변에 보면은 뭐 우리 아빠도 그렇고 우리 친척들도 그렇고 굉장히 T인 사람들은 이런 게 없어. 감정형이어도 T면 엄마 저희 어머니가 3번 감정형인데 완전 T이시거든요. 그래서 감정형인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제가 약간 그런 F적으로 다가가면 약간 이런 게 뭐야?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아빠가
아빠가 애교 안 받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6번이시니까 근데 F는 제가 아빠도 F라면서. F인데 어. 본인은 애교가 많으세요. 아, 그렇지. 본인은 애교가 많은데 맞아. 딸은 좀 더 강한 여성이었으면 하는 거지. 그거는 좀 달라요. 엄마가 엄마처럼. 어. 이렇게 짤 하는 거랑 어. 아버지가 그 상황에서도 저렇게 자꾸 저런 짓을 하면 강한 여성이 될 수 없을 텐데 염려해서 오는 이거랑 그냥 뭐야 짤 요거 약간 달라요. 나 뭔지 알 것 같아. 아니, 이게 요, 뭐야? 아빠는 애교 진짜 많으세요. 본인은. 그치, 본인은 네, 애교 맞아. 본인은 애교 본인은 많은데 사람들 아니 그 좋아하는 본인은 거야. 다 푸신 거잖아. 이미 이 사랑의 욕구를. 본인은 하고 싶은데 이제 그치 내가 너무 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거지.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애교가 어리광 부리고 부리면- 이러면 안 된다. 그쵸. 애교가 아니라 어리광이라고 어리광이라고 생각하는 걸 사실 그럼 단순한 아빠는- 차이잖아요. 애교랑 어, 어리광. 맞아. 아빠는 애교도 부리고 왜 어리광 왜 부르시? 아빠랑 겹치면 안 되잖아. 진짜 나 지금 뭔지 너무 아 알아. 롤이 겹치는 그래 거잖아. 롤이 그렇지. 겹치잖아. 이 가정에 어리광은 한 명만 부릴 수 있어. 그렇지. 아니, 여기 아빠 아- 귀염둥인데 여기 아버님이 우리 남편이랑 되게 비슷해요, 맞아요. 6번에 7번 날개 사회적 본능 네. 사실 비슷하잖아. 그리고 F도 높고 너무 귀여워요. 외향 F. 우리 남편은 외향 F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도 그렇거든요. 본인이 귀여움 받는 롤이에요. 우리 맞아. 집에서도. 그리고 우리 남편도 나한테 내가 너무 티라서 그렇지만 우리 남편 애교 부리는 여자 싫어해. 그런 거 같아. 롤 겹쳐서. 우리 남편 그래서 되게 그렇구나. 우리 남편도 보면은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애교를 조금이라도 좋아하면 어떻게 나랑 결혼했겠냐. 세상에서 제일 없는데 보면은 여자들 되게 좀 씩씩하고 좀 반듯하고 좀 똑똑하고 이런 여자들 좋아하지 애교 부리는 거 보면 개정색하면서 나는 걔네 귀엽거든? 어머 귀여워라. 근데 우리 남편은 왜 저러니 꼴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애교를 받아줘야지 되는 거지. 남이 애교 부리면 자기가 이렇게 막 받아주고 막 어려운 부탁도 들어주고 이래야지 될 것 같잖아. 또. 조합이 그래야 맞죠. 이게 또 6번들이 얼마나 또 그 자기 롤에 민감하고 그래서 누가 자기한테 의지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자기 나만 의지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칼같이 자르는 거지. 근데 정말 T가 애교를 못 받아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그러니까 저도 남편이 애교 부리면은 받아주죠. 로봇같이 받아주고 아마 어머님도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 애교를 받아준다는 의미는 제가 뭐 그런 걸 했을 때 막 같이 호응을 해주진 않지만 귀엽네 약간 이렇게 봐주는데 약간 무슨 행동 뭐해? 약간 이런 그렇지. 그 순간에 그 의미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귀엽게는 봐요. 그런 행위를 뭔가. 그래 그러니까 내가 우리 그런 남편이랑 거. 똑같은 거야. 우리 남편이 나한테 애교 부리면 나도 이래거든요. 뭔 짓이지? 하지만 저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귀여우니까 귀엽네 이렇게는 하죠. 근데 정말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게 코드가 딱 맞는 느낌이 코드가 아닌 갑자기 엥? 이런 그렇지. 머쓱?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모먼트 진이랑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만났을 때도 약간 좀 마음이 좀 편해졌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 그 폭풍 같은 시절에는 딱히 보이지 않았던 모먼트인데 애교가 되게 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진짜 조금 이만큼 표현했는데 약간 이만큼 표현하는 수준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그때 어디였지? 아무튼 어디 길거리 이렇게 가는데 얘가 팔짱을 싹 끼는 거야. 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편해진 거지. 뭔가 이렇게 맞아. 한 거야. 그래서 그 순간 전 충격이었거든요. 얘가인데 근데 나는 그 누가 앵기는 거 좋아하니까. 진짜 나는 늘 그런 걸 상대방이 좀 싫을까봐. 그렇지. 이게 바로 일부러 오버 모먼트잖아. 하고는 싶지만 자제하는 게 있거든요. 하고는 싶지만 상대방이 안 받아주거나 불편할까봐 일단 한번 머리를 거치는 거지 필터를. 맞아. 그래서 늘 약간 이렇게 경직돼 있어. 그래서 불편하고 피곤한 거야. 그치. 약간. 이게 5번의 뚝딱거림이에요. 속에서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적당할까 괜찮을까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하는 게 5번의 뚝딱임이고 머리 자연스럽지 못하지. 머리 아파. 자꾸 위축되고 약간 몸이 우리도 굳고 안 그러고 싶어. 머리 아파. 그냥 하면 되잖아. 하고 나면 너무 그냥 하고 근데 나면이 이거- 안 돼 그냥. 근데 좀 이게 저 9번이랑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9번들은 그건 화하지만 참다가 이상한 데서 터지잖아요. 근데 5번들도 뭔가 생각하다가 맞아. 이상하게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아. 그러니까. 맞아. 그게 자연스럽지 못한 거잖아. 이게 급발진이 되게 이상한 포인트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딱 맞아. 되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죠. 맞아. 물론 9번 정도의 파괴력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더 이상해. 맞아. 그러니까 더 이상. 더 이상해. 차라리 화면은 막 와 이렇게 내고 있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맞아.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얘 의도가 뭔지 그러니까 이상해 보이는 기분이 거야. 어떤지 전혀 알 수 없는 행동을 갑자기 팍 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똑같이 뚝딱거린다고 해도 T들이 뚝딱거리는 기전이랑 5번이 뚝딱거리는 기전이랑 또 다른 거야. 달라요. T들은 그냥 여기서 F 같은 그런 감정적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달라는 거를 머리로는 알지만 그게 나한테 와닿지 않으니까 뚝딱거리는 거고 맞아. 반응이 5번은 생각은 많이 있는데 맞아. 이제 이걸 해도 되나 너무 머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뚝딱거리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번 T보다 5번 F가 더 뚝딱거릴 수도 있어요. 완전. 어. 왜냐하면 제가 엄마랑 완전 그게 반대니까 좀 설명을 하면 어머니가 3번의 T잖아요. 어머니는 약간 저는 그건 뚝딱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했으면 가. 약간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좀 이렇게 행동이 피드이. 단절되는 게 있는데 할 일 다 했으면 가야지 뭐 다 했으면 가. 약간 이런 식인데 저는 좀 더 민기적 하고 싶고 좀 이렇게 하고 비비고 싶은데 싶은데 또 생각이 많으니까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타이밍 아닌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약간 몸동작 이상해지고 뭔가 이음새가 좀 이상해지는 그런 뚝딱거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우리 남편이랑 나랑 똑같다. 나도 약간 남편 그래요? 애교 부리면 약간 받아주다가 다 했으면 가봐. 다 했으면 가. 약간 뭐 또 할 거 있어? 뭐 약간 이렇게 되니까 똑같아. 더 뚝딱 약간 아니 없어 이러고 그냥 뭐 그런 그치. 그치. 우리 남편은 그런 와중에 5번이 아니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겠다. 오케이 빠이. 아니 뭐 이렇게밖에 못해 이러면서 이제 나를 구박하는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러워. 훨씬 내가 볼 자연스럽지. 때 훨씬 자연스러워. 그렇지. 6번이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어요. 요거 보세요. 얘기하다 보니까 F인 거 나왔죠. 아, 그래요? 확실히 F고 또 하나 내가 F네 하고 생각했던 그 진술은 뭐가 있냐면 여러 이런저런 상황들에서 사실 그래서 부모님이랑 잘 어떻게 보면은 가치관이 맞지 않는데 어쨌든 맞춰온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여기서 나만 참으면은 모두가 분위기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참은 적이 많다는 많아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만 참으면 모두가 편하겠다라는 생각은 T들은 하기 힘들어요. 내가 T들한테 물어봤거든?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냐고 하니까 T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잖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 같은데 내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냐고 하면 T들은 없는 것 같다고. 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읽는 거잖아, F들은. T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 이게 감정형 T들이 그래서 조금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들 싫은 소리 다 하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욕먹으면 나중에 와가지고 가슴형들은 욕먹는 거에 사실 타격을 많이 받아요. 맞아. 오히려 5번들은 5번 F잖아요. 그럼 이 순간은 정말 순간 그 감각이야. 그러니까 T냐 F냐 감각적으로 여기서 불편해지는 게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대충 비위를 맞출 수 있어. 뚝딱거려도.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왔는데 누가 나를 욕해. 근데 그러면은 물론 욕먹으면 좋은 사람은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지. 근데 내가 딱히 잘못한 게 없고 저들이 나한테 별로 중요한 존재도 아니고 어차피 한번 미움받고 가는 게 앞으로도 편하겠어. 그들이 원하는 걸 내가 줄 수 없으니까 그럼 오케이. 끝이야 사실은. 끝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 별로 속상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샀고 욕을 먹은 적도 많은데 그렇지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똑같이 산다는 건 사실 별 타격이 없는 거긴 그렇지. 하죠. 사실 그 사람들 나한테 능력이지. 중요하지 않거든. 맞아. 그리고 이게 막 너무 욕을 많이 먹으면 내가 위험해질 수가 있잖아. 그거에는 민감해, 머리형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근데 가슴형들은 그래놓고서는 욕 먹으면 찐으로 되게 마음 아파. 마음 아파해. 그런 거 보면은 뭐야 그럴 거면 근데 사실은 그들은 그때는 그게 안 느껴진 거거든. 이 순간에 나만 참으면 이제 이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이게 제가 쓰는 그 5대 성격 특성 테스트지 중에 친화성을 공감 능력을 테스트하는 질문이 이제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공감 능력이 좋다 나쁘다니까 이제 자가 테스트니까 이제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서
빼고 나머지 2개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T냐 F냐를 알고 싶으면 요거를 답을 보면 되는데 이것도 자가 테스트를 정확히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그때 이제 정진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편안한지 살피나? 이런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여럿이랑 있으면은 얘네들이 지금 괜찮은지 살피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약간 그렇다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은비는 어때? 나도 근데 그게 살핀다가 진짜 내가 적극적으로 살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가 아니지. 그냥 지금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상 지금 쟤네가 기분이 나빠 있고 어. 얘 때문인 것 같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싹 그게 읽히니까 분위기가 읽힌다는 그렇지. 게 그래서 아까 그 감정형 T도 분위기를 못 읽는다는 맞아, 게 맞아. 이런 의미 같아요. 하나하나의 기분이 모여서 사실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자, 남들이 편안한지 살피냐 이 질문 있잖아요. 두 사람은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지금 답을 한 거고 네. 이거 그래서 자가 테스트가 진짜 한계가 많은 게 저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솔직히 남들 편안한지 안 살핀다고 하면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고 저도 살펴요. 저도 이렇게 여러 명 있으면은 최대한 살피고 싶어. 아, 근데 선배, 살펴. 실제로 살펴. 근데 그 살피는 방식이나 나는 되게 의도적으로 메커니즘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의도적으로 살펴요. 저는 진짜 맞아. 의도적으로. 너 지금 괜찮아? 지금 여기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체크하듯이. 맞아, 체크하듯이. 의자는 괜찮고, 어. 물은 마셨고, 맞아, 지금 뭐 맞아. 술 어느 정도 취했고 몇 %. 그러니까 그렇지. 업무 보듯이 살피는 거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진짜 친구들이 눈앞에서 싸웠는데도 걔네가 싸웠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내가 친구들을 만났으면 얘네 친구들 특히 내가 불렀다 이러면은 당연히 살펴야지. 불편한 거 없는지 살펴야 되고 각각의 성격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얘가 이 정도 표현하면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당연히 보지만 그건 되게 의도적인 거고 그냥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여럿이 있을 때는 진짜 잘 못 읽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아는 게 뭔가 일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싹 꺼버려요, 저는. 짤없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래서 강의할 때도 애들이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고 자고 이래도 저는 그렇다고 제가 강의를 안 할 순 없잖아요. 그 영향 받는 강사들 되게 많아요. 아, 그치. 신경 안 써요. 한두 명이라도 집중하면 걔네만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이 수업 다 할 수 있고 진짜 몸으로 느껴지는 거랑 제가 이거 공감 능력 제 냄새 같은 거라고 하거든요. 냄새가 나는데 참는 거랑 냄새가 나도 할 건 해야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냄새가 거의 안 나는 거랑은 다르다고. 냄새가 나는 사람들도 당연히 가수명이 아니라 F가 높은 사람들도 아무리 이제 상황이 그래도 내가 할 거는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확실히 기가 빨리는 게 있어요. 맞아. 그럼 더군다나 5번은 기 빨리는 거에 되게 민감한데 또 하나의 질문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싫은 소리를 잘하나? 남한테 싫은 소리를 잘하냐? 이 질문이야. 이것도 여러분 저 싫은 소리 솔직히 진짜 잘하거든요. 진짜. 근데 이거 나도 싫은 소리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나 이거 싫은 소리지 너 싫은 소리 들어봐라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해야지 되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해야지 되는 말이 있으면은 저는 그냥 하는데 누가 나한테 하는 것도 나는 유감이 없어. 근데 이게 내가 정말 공감 능력이 낮다 보니까 나는 그러니까 만말이라고 다 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정말 할 말을 남의 기분이 상할까봐 진짜 많이 못하는구나. 대표적으로 거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거절 힘들죠. 그러니까 F가 높은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눈치를 살피게 되고 그래서 뭐 체크한다면서요. 엄마나 뭐 남자친구가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이게 지금 제가 늘 그냥 괜찮아, 좋아, 약간 약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진짜 진심으로 너가 좋은 거냐 아니면 지금 그냥 내가 좋다고 하니까 좋다고 해주는 거냐 두 분은 다 감정형의 T이기 때문에 진짜 찐 감동을 원하시는 거야 사실. 맞아. 그래서 그럼 나는 더블로 눈치 보는 거 아니지? 더블로 눈치 보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안 괜찮다고 하면 또 괜찮을 것도 아니면서. 그렇죠. 그래서 나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 그치. 8번은 또 그런 건 안 물어봐. 맞아. 눈치는 살피지 그러니까. 내가. 살피긴 하지만 뭔가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쨌든 얘가 조금 싫어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는 거. 좋잖아, 사실. 맞아. 사실 그게 그럴 수도 좋다는 있- 거지. 근데
가수명들은 얘네가 진짜로 원해서 해주는 맞아. 거를 되게 그걸 바란단 말이야. 바라고 그거에 되게 큰 의미 부여를 그렇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되게 실망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 좋아서 하는 거 맞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원하는 대로 할 거지만 음. 진심이어야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래서 안 맞는 거예요. 영원히. 이래서 3번, 8번이 영원히 맞을 수 없다. 어차피 할 거면 그냥 해라. 그치.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괜찮다고 하면은 진짜 괜찮은 거고 일단 뭐 신경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낮기도 하지만 저는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바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싫은 소리 잘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있잖아. 어떤 사람한테 체크해보라 그러면은 자기는 자기 딴에는 싫은 소리 되게 참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치. 그렇지만 이게 달라요. 뭐 예를 들어 진짜 아기가 막 아파서 우는데 걔한테 주사를 꼽아야 돼. 근데 진짜 애는 자지러지지만 주사 꼽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냉정한 사람은 그 순간에 딱 떠요. 아픈 건 아픈 거 꽂아야지 정확하게 딱 꽂을 수가 있는데 이게 F가 높은 사람은 이 애가 너무 아파하는 게 자기도 느껴지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어서 F가 높아야지만 남을 잘 돌볼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감정을 느끼는 거랑 또 남을 돌보고자 하는 의지도 따로 움직이는 맞아.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F가 낮으면 순간적으로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F인지 T인지 어떻게 한 방에 알 수 있냐라고 하면은 상냥한 거라고 생각해. 상냥함. 그러니까 F가 높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만났을 때, 잘 모르고 봤을 때 깊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면들을 알 수 있죠. 첫눈에 되게 상냥했어도 알고 보면 미친놈 걔 쌍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막 되게 무뚝뚝하다고 해도 알고 보면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나를 너무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F가 높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처음에 봤을 때 상냥하네? 일단 표정이 다르고 일단 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맞아. 들어. 근데 F가 낮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되게 밝고 유쾌하고 나를 좋아하고 라고 해도 뭔가 무뚝뚝하고 좀 딱딱한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은비한테 이제 두 사람을 봤을 때 5번에 뚝딱거림은 둘 다 가지고 있지만 첫 인상이 어땠는지 한번. 진짜? 네. 네, 근데 첫인상이 사실 둘 다 막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왜냐면 저도 이제 더 어렸잖아요. 막 그 남들을 막 관찰하고 행동하는 편은 아니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지인이는 재수학원에서 친해진 친구거든요. 같은 반이었고 같은 학사를 살았어요. 근데 혼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친구들이 있는 건 같은데 항상 혼자인 느낌, 말도 많이 없고 한데 남자애들이 시선을 주는 게 느껴지는 거야. 딱 그 청초한 섹시미 이렇게 또 성분에 그게 딱 있어가지고 그때 엄청 좀 호기심 많고 말 잘 거는 외향적인 1번 친구가 저랑 같이 밥을 먹던 친구였는데 딱 가서 말을 걸어서 언젠가 이렇게 꽈서 데리고 왔더라고. 또 순순히 또 와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같이 먹자 하면 그래 하고 이제 또 조용히 와서 나도 그러고 싶었어. 은근히 그치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그때 또 고등학교 혼자여도 친구들 괜찮긴 하거든. 근데 그게 솔직히 좀 편한 것도 있고. 그치. 근데 그래도 약간 좀 사람을 보는 그 그래, 눈빛이 맞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선배가 혼자 먹고 있으면은 재한대 아무도. 1번이어도 야 와서 나 우리랑 같이 먹을래? 넌 누구니? 하면은 그 좀 뭐야 했을 때 먹고 싶었어도 뭐야 했을 텐데 좀 이제 그 스스스게 끌려와서 같이 이렇게 다니고 그랬죠. 근데 알고 보니까 되게 말도 되게 너무 재밌고 개그 캐고 사랑이 많고 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명대사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게 거의 첫인상은 아니지만 첫인상인 거. 제가 그 학사를 같이 살면서 옷 사야 돼가지고 인터넷 쇼핑몰 보고 막 이렇게 고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힘들잖아요. 이런 것도 친구의 의견을 또 물어봐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혹시 안 바쁘면 나중에 나 옷 살 건데 좀 봐줘 했는데 얘가 딱 하던 거를 정리하고 내 방으로 오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이제 요청을 한번 했을 뿐인데 갑자기 탁 오는 거였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 나중에 봐도 된다.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친구가 옷을 사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하고 딱 제 방에 와서 옷을 모조리 골라줬다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뚝딱이는 거잖아. 스무스하지 못한 거야 뭔가. 근데 이런 것도 난 그때는 되게 티적인 모먼트라고 그때 생각을 했을 거야. 뚝딱이니까. 그렇지. 근데 되게 내가 느끼기에는 친구가 옷을 고르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라는 말 되게 F 같은 말이거든?
나도 아니 저도 친구가 옷 골라달라고 하면 진짜 만사제치고 그치, 골라줄 수 그치. 있는데 여기서 아니야 저기 공부하면 이따 와도 돼 이렇게 하면 아니야 됐어 보자 여기서 끝이지 친구가 옷을 고르는데 이런 멘트는 하지 않아. 그러니까 뚝딱거리지만 되게 F 같은 멘트인 거야. 맞아. 이게 5번들의 헷갈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거죠. 나름 정제해서 말한 거잖아요. 그게 로봇처럼. 어. 맞아. 그리고 얘가 내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치, 그치. 내가 표현은 좀 많이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약간 문어체적인 멘트가 나와. 아니, 그 내가 사용하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일화가 있었고. 근데 그때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되게 상냥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평소에 웃고 다니지 않아서 그렇죠. 왜냐면 평소에 혼자 실실거리 난 웃고 다닐 수도 있지. 근데 이제 내향이다 보니까 좀 그게 덜했는데 그래도 말 걸고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한 그 눈빛과 딱 뭔가 드디어 나에게 사람이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나도 사람 막 이런 징그럽네요. 아무튼 그런 그리고 이제 선배도 언제 처음 실제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이런 거 기억이 잘 안 나. 아마 제가 취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잘 받아주고 그리고 생각보다 언니라는 느낌이 좀 덜 들어서 그러니까 위화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게 진짜 F여도 뭐 예를 들면 3번 선배분들은 일단 선배라는 선이 확실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공격형이다 보니까 조금 튕겨져 나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되게 다 받아주는 느낌? 되게 많이 봐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근데 뭐 이제 형식적인 예의는 계속 이제 저도 많이 차렸거든요. 이게 존댓말 쓰고 이러긴 했는데 뭔가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또 사분이다 보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렇게 무서워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혹시 가만히 있지 뭐 여럿이 있으면은 사실 짜져 있지. 그리고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 그거에서 첫인상이 막 무섭진 않았는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꽤 무서웠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안 무서웠지?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 너무 잘 받아줬나? 나한테만 잘 웃어줬나? 착각의 늪에. 착각하게는 안 하지. 그치. 왜냐하면 저는 은비가 이제 저를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은비가 당연히 얘기도 잘 통하고 그리고 내가 그거는 없어. 5번들이 꼰대는 아니에요. 맞아. 절대 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언니 같지 않다는 게 진짜 무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선배같이 굴지 않는다는 그렇지. 꼰대력은 진짜 5번이 제일 낮아. 내가 봤을 때. 맞아. 그래야지 된다는 생각이 없고 속으로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실 별로 5번은 표현을 안 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전혀. 그런 게 전혀 없어. 나는 나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만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얘기도 잘 통하고 애도 착하고 괜찮은 것 같고 성실하고 훌륭한 청년이네. 나이 나지만 얘가 나를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만.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만약에 좀 칼차단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는 차단을 진짜 확실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T라서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전 좀 오해를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해가 차단은 되는 잘 거야. 못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 그러니까 이게 F라서 처음에는 웬만하면 우호적으로 해. 맞아요. 근데 사실 차단하고 싶잖아. 그러면은 또 5번이니까 차단은 사실 잘해. 그거 있잖아요. 일진설 얘기해봐요. 일진 언니. 그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와, 좀 시끄럽다. 미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 너무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 학창 시절에 좀 미움을 어. 받았던 적이 있는데 언니들한테 일진 언니들한테. 근데 아마 제가 처음에 비슷한 패턴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또 제가 우호적으로 막 상냥하게 대답하다가 하니까 그게 사실 사회적으로는 나 언니들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이런 제스처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받아들이지 당연히. 근데 나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냥 예의상. 그쵸. 그냥 그 상황에서 예의상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셨고 근데 막상 저는 그냥 저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야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이나 빨리 가야겠다 약간 이런 거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때 보여준 만큼의 예우를 다하지 못했어요. 뭔가 약간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 정리하자면. 제가 너무 그래서 안 좋아 보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문자로 이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훈육을 교육을 막 많이 넣으셨었어요. 근데 그런 거 정말 약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냥 일십 차단. 이거 원래 학교 안 가고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두근두근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전혀 그런 느낌 없었고 그냥 이거는 뭔가 내가 인풋 해야 될 내용이 아니다. 그냥 읽었지만 뭐 그냥 끝 차단.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고 뭐 그래서
이게 말이 안 통한다. 얘가 문자로 말이 안 통하니까 얼굴로 보고 좀 혼이 나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안감. 약간 그냥 나오라 그랬는데. 나오라 그랬는데 그냥 야, 너 뭐 몇 시에 어디로 나와? 했는데 그냥 일십. 안감. 특별히 막 나 학교 생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한 적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다녀도 되나? 이런 느낌으로.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되게 T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난 T인가 보다. 나는 이런 거. 근데 T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야. 그것도 이거는 아니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T 모먼트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T라고 해도 여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냥 5번 모먼트야. 뭐냐 하면은 저는 오해를 진짜 안 사요. 저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시비를 걸잖아. 그럼 난 싸워. 시비를 걸고 인사를 해라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저는 사실 안 싸울 거면 나는 인사를 확실히 할 수 있는데 내 학창시절 생각해보면은 저는 진짜 칼 맞아도 저는 싸워요. 왜냐하면 이걸 받아들여주는 순간 제가 얘기했잖아 4번 날개라고. 받아들여주는 순간 나한테 여러 가지가 올 것이니까 진짜 그냥 바로 이때 돌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T라고 했잖아요. T들은 오히려 싸울 수 있어. 이 새끼들 봐라 이러고서는 개박살나게 싸울 수 있는데 만약에 애매하잖아. 뭔가 훈육을 한다고 문자를 보내. 그럼 이거는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그러니까 5번은 어쩌라는 거야가 되면은 그냥 반응을 안 해버려요. 맞아. 그냥 스쳐 지나가요. 이렇게. 그렇지. 특별한 이거 일이 아닌 완전 거야, 5번 그냥. 모먼트야. 그래서 저 있잖아요. 제 방송에도 가끔 되게 말도 안 되는 악플 달릴 때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안 본 걸로 해요. 맞아. 굳이 지우지도 않아.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반응을 하면 얘가 더 반응을 할 것이다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갑자기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맞아요. 투명인간. 죽은 척 하는 거, 맞아요. 가만히 있어. 왜 동물들 중에도 건드리면은 도망가자고 가만히 있는 애들 있어요. 딱 그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야.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맞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피해가 적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여기서도 그냥 얘가 아무 반응도 안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더 그만뒀대요. 화가 나지, 근데. 아니 근데 결국에는 결국은 그만둘 수밖에 없죠. 그렇지. 네.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거기서 막 울고 불고 아니면 싸우고 화를 내고 뭐 피코하고 선생님한테 알리고 이러면은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 물론 그렇게 해결이 뭐 해가지고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5번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딱 얼음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라 라는 식의 반응을 사실 많이 해. 그래서 나도 이상한 악플 달리면 저는 그냥 안 본 걸로 치고 넘어가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라던가 우리 남편이라던가 가족들이 뭐 얘 뭐냐고 미친다. 나도 맨날 뭐야 이거 뭐야? 싸울까? 그래 맞아. 우리 남편도 내가 싸울 거야. 그러니까 가만 내비둬. 저 말도 안 되는 거는 무반응이 최고야. 그래서 이거는 되게 5번 모먼트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있었는데 그 신입생 환영회 썰.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뭔가 그 우리 학교만의 문화가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뭐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주로 남자 선배들로 이루어진 그런 게 있었는데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재밌진 않지만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러고 그냥 맞춘 거죠, 분위기를. 그러면서 거의 새벽 4시까지 살아가지고 열심히 맞추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딱 그 시점부터 자야겠다 이러고 갑자기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간 거예요. 뭔가 이제 뭔가 이제 선배 후배 간의 상호 교류 이런 걸 해야 될 차례인데 그건 또 없는 거야. 나는 여기서 열심히 기빨리고 맞췄으니까 자야겠다. 그냥 이러고 갑자기 증발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선배 입장에서는 되게 괘씸한 거지. 뭐야, 괘씸한 내가 거지. 기사 그렇게 많이 해주고 같이 놀아놓고 뭐야? 약간 뭐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난 맞춤하고 나였는데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냥 약간 이렇게 되면서 오해를 사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은 되게 뚝딱거렸으니까 T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이거 들었을 때는 이것도 F라서 일어나는 일이야. 여기서 되게 말하기 조심스러워했지만 그냥 뭐 이상한 건 아니니까요.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남자 선배들이 이제 여자 후배들 중에 좀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랑 친해져 보려고 밤새 게임하고 이렇게 놀다가 우리 때도 있었고 뭐 지금도 있었고 근데 뭐 그렇게 아니면 언제 친해지겠어요. 우리 코로나 시대의 대학생들은 참 안 됐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만약에 진짜 관심이 없으면은 그냥 죄송한데 가야겠다 뭐 이러고 가겠죠. T였으면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있잖아 그런 상황까지 간 적이 없어. 나는 가짠잖아 분위기 그러면은 저
간다고, 그러니까 물론 재미없으니까 가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지. 그냥 저 화장실 좀 이러고 가든지 아니면 술 취한 척해서 가든지 저는 바로 자리를 떠요. 근데 여기는 최대한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육날개의 F를 발휘하여 그냥 가만히 귀엽잖아 하고. 아 이것도 5번의 시키는 거 다 마음이잖아요. 하고. 이것도 최대한 묻어가겠다. 아, 이 맞아. 진짜 분위기에. 묻어가려고. 굳이 튀고 싶진 않다. 근데 나 같으면 이 분위기를 맞추고 깨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 새끼를 조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안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진짜 그런 술로 생각 이기던지 뭘 이기던지 그렇지. 너무 괘씸하잖아. 난 저놈이 너무 괘씸하단 말이야. 선배라는 이유로 예쁜 애들 골라다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까지는 맞췄지만 그거는 진짜 F니까 맞춘 맞아, 거야. 그런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뭐 하자는 건지는 모르지만 일단 맞췄지만 이게 사실 뭐 하자는 건지 알았어야지 되는데 거기까지는 맞아, 맞아. 안 간 거지. 근데 그거는 F라고 해서 거기까지 읽어야지 된다는 보장은 없고 확실히 5번들이 근데 369 같았으면은 사실 바로 알았을 8번만 것 해도 알아챘을 거야. 아 이게 지금 밤늦게까지 놀다가 흑기사 해주고 했으니까 번호라도 교환하자는 건가 보다라고 눈치를 챘을 텐데 5번들이 이런 쪽에 눈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그 물론 뚝딱이는 있을 수도 게 있지. 거기서 그렇지. 나오는 거죠. 5번들이 뚝딱이는 모먼트 중에 뭐냐면 자기 내면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고 이것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주변 상황을 놓치는 상황들이 있고 사실 방금 얘기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늦게까지 놀다가 친해지자는 건가 보다라는 거는 상당히 고도의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그렇죠. 어떤 그 외부 거예요. 세계의 신호들을 다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추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어렵고 나는 이런 거 진짜 너무 빡쳐. 아니 누가 알려줘. 그냥 매뉴얼에 적어가지고 알려줘. 제 동기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니까 모를 나- 수 있어. 여기에서 무슨 약속이 되어 있는지 5번들이 좀 어두운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일찍 나가는 게 그니까. 낫지. 만약에 어. 은비처럼 처음부터 나는 여기서 놀기 싫어. 약간 이런 나 싫어까진 아니야. 여기는 오히려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나는 다른 거야. 달라. 그리고 다른 여자를 내가 다 해방시켜주겠어. 약간 어. 이런 마인드로 내가 쟤 이긴다 오늘. 이기고 얘네 보낸다. 약간 이런 마인드. 했으면은 척지고 끝나지. 아, 근데 척도 안, 그러면 친구는 됐을 거야. 오히려 친해져. 진짜? 이렇게 하면은 얘가 그렇게 관심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판에서 놀아준 거야. 그러네. 열심히 놀고 신나게 야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선배야 와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지. 친해지는 거지. 오히려 그러면은 친해지는 분위기가 친구 분위기가 되니까 맞아. 이게 나는 살리는 길인 거야. 그렇지. 얘가 판을 주도한 거지. 그러니까 이 막 이상한 뭐 여후배가 막 이러는 그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끼리 마시고 우정 와 이게 그래. 본인이 판 분위기를 맞아. 바꾼 거고 맞아. 나는 그냥 가짜는 아예 나가버리는 거고 여기는 그냥 진짜 죽도 밥도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나는. 찍히고 4시까지 힘들게 게임해줬는데 괜히 찍히고. 저도 이거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응. 여기에 첫인상 얘기할 때 솔직히 T5번이면 헷갈리긴 안 한다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선배는 헷갈리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좀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서 더 성숙해진 다음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있지만, 근데 지금 이 나이에 정진 만났을 때 헷갈렸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호를 헷갈리게 주지는 않는다 적어도. 근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도 저 뭐 대학생 때 이럴 때는 진짜 완전 고슴도치 인간도 아니었지만 그때는 오히려 신호가 더 정확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난 딱 잘해주고 그게 그 사람이 처음에는 얘가 잘해주는 건지 모를 수 있어. 내가 좀 부드럽진 않으니까 상냥하진 않으니까. 그치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거랑 비교해보면 딱 알아. 맞아. 제가 관심 없거나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저렇게까지 하는데 나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오히려 지금은 그래도 내가 사회적 본능 발휘하고 6번 날개도 많이 키우고 해가지고 대체로 잘하는 편이라서 그럴 수 있지 5번 T는 진짜 안 헷갈려요. 너무 철저하게. 그래서 5번의 T의 성적 본능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 만나봤거든. 정말 자기 관심 있는 거 있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만 완전 올인하고 다른 것들 다 나 몰라요. 그게 더 힘들겠다. 무서워. 약간 그래서 무섭다니까. 그리고 약간 좀 웃겨요. 좀 진짜 그치. 와, 이 사람 뭐지? 야,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게 너무 티가 나. 근데 오히려 이거는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불응술해지지. 그렇지. 왜냐면 분위기도 웬만하면 맞추려고 하니까. 분위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5번이니까 안 되겠다 탁.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내 한계가 있잖아. 그렇지. 여기까지는 나 잘 할 건데 이거는 이거니까 갑자기 딱 끊어지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는 교류가 하나도 없었는데 뭐 그러게.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두에게. 네. 나는 죄송하지 않아. 아, 네. 왜냐면 저 이 얘기 진짜 하고 싶었는데 5번들이 어릴 때 그래서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성격이 훨씬 좋아진 이유가 그 우리 사회가 어린 여자한테 주는 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롤에 성격이 너무 안 맞잖아.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해서 내가 남자였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걸 바랬을까? 술자리에서 웃어줘야 되고 재미없는데 남자애들은 선배들 물론 남자애들도 너무 우뚝뚝하면 선배들이 예쁘게 보진 않겠지만 남자애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너드 같은 애가 그냥 안 웃어주고 분위기에 못 맞추고 이러고 있으면 쟤는 너든가 보다 이러고 제끼지. 넘어가네. 제껴. 근데 여자애들한테는 기대하는 그런 게 있단 맞아. 말이야.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저는 진짜 과도하게 그거를 차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진짜 딱 가시 장착하고 헛소리하면 다 쏴 날려버린다. 약간 이런 이 방향 안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거였는데 내가 애니어그램 일단 공부를 하고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사회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게 기대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치. 딱히 나쁜 마음이 아니었던 것도 알겠고 일단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나한테 그렇게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나한테 그런 롤을 기대하지 않고 조금 여자라서 기대를 해도 내가 그거를 좀 적당히 넘겨버리는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지는 않게 그냥 차단하는 정도로 굳이 공격하지 않고 그런 거를 익히고 나니까 내가 굉장히 편해지면서 자연스러워졌어 많이. 그래서 정진님도 요즘에 좀 그래도 나이도 먹고 좀 어려운 시절을 지났잖아. 이제 로스쿨도 졸업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로스쿨 얼마나 힘들어. 들어가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청춘은 다 사춘기도 힘든데 되게 자연스러워졌다고. 예전에 비해서는 네. 저는 여전히 많이 뚝딱거리는 편인데요. 그래도 예전에는 그냥 이게 뭔지조차를 몰랐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자기가 돌아가고 뭔지도 뭔지 모르고 그래도 이제는 좀 알겠다. 그냥 알긴 알겠다. 거기서 내가 대처를 하는 것도 다른 문제지만 그래서 그때 상담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인프피로 살아가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제 자연스러워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좀 자신감도 찾았고 자기의 그런 F적인 면을 머리로도 정리가 됐지만 마음이 일단 좀 편해졌으니까 그러면 나는 애교 부리고 싶고 남 눈치 보면서 잘 맞추고 싶고 상냥하게 굴고 싶고 사랑도 많이 받고 싶고 치대고 싶고 그게 나야. 그게 나의 욕구고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인간이고 내가 5번인 것 때문에 그 5번이고 내가 진짜 나답지 못하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환경들 때문에 기가 빨리다 보니까 이거 기 빨리면 더 뚝딱거리잖아요. 기가 너무 잘 빨려요. 그렇지. 일단 기가 빨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정진님은 신경성은 안 높아요. 맞아. 묻어나는 본인 거야. 되게 높다고 막 처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진짜 5번 아니야. 신경성 안 높아요. 그렇지만 F라서 기가 더 많이 빨리는 게 있어. 기가 진짜 잘 빨려요. 5번은 되게 기 빨린다는 강박관념 받지만 저같이 완전 T에다가 신경성 낮은 사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소모되는 것들이 되게 적어요. 차단을 되게 잘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자연스러워졌고 자기 힘도 찾았고 자기 본성도 찾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그런 면을 자연스럽게 발현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네요. 염원. 저한테 물어보신 것 중에 그때 상담할 때도 5번에 이렇게 연예인 없냐고. 맞아. 5번 연예인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5번 연예인 사실 많은데 제가 5번 연예인들을 쭉 이렇게 봤더니 대부분 4번 날개에 성적 본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 서태지나 슈가나 윤여정 씨 그리고 김태리 씨. 김태리 씨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완전 F 5번. 그분 되게 정말 헷갈렸어요. 그죠? 맞아. 궁금하긴 했는데 분명히 뭔가 5번 같은데 5번 안 같은 5번트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지. 보면 그래서 9번 같기도 하고 되게 예. 그랬거든. 근데 김태리 씨 내가 인터뷰 같은 거 보고 완전 5번이라고 짤 5번. 생각을 했는데 너무 F가 높고 정말 애교가 너무 많고 성적 본능 높기도 하고 이래서 헷갈렸는데 그분도 왜 최근에 조금 구설수가 있었어.
너무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이러는데 너무 혼자 제멋대로 굴어가지고 기자들이 좀 쳐가지고 저게 태도가 저게 뭐냐. 근데 약간 나는 5번들이 그런 경우 좀 많아. 좀 뚝딱이는 모먼트가 너무 진짜. 많아가지고 뭔가 자기 설정, 자기 세계에 너무 빠지면 맞아, 갑자기 좀 창피한 같은 맞아. 창피한 모먼트야. 돌아가는 판에 잘 몸을 못 실는다고 맞아. 그게 그 왜 그러고 시상식 싶어서 같은 하는 건 데서도 아닌데. 그 왜 다른 애들이 축하해주려고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데 팍 밀치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웃긴데 되게 뚝딱인다. 그러니까 분명 사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인데 그게 순간적으로 팍 잘못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네. 너무 5번인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김한선 씨가 금쪽 상담소 나와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 왜냐면 제가 정진이랑 상담할 때 5번 연예인 왜 이렇게 없어요? 이래서 내가 혹시 김한선 씨 아냐고, 김한선 씨 너무 옛날 가수라서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리니까. 안다고, 네, 좋아한다고. 근데 김한선 씨도 4번 날개의 성적 본능인데, 그 금쪽 상담소 보시면은, 그러고 나서 바로 금쪽 상담소에도 나오신 맞아요. 거야. 신기하게 우리 얘기하고 나서 제가 김한선 씨 되게 좋아했는데 옛날부터 저한테도 옛날 가수긴 하지만 5번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금쪽 상담소에서 딱 그걸 보여줬어. 계속 물론 그분은 사연도 있으시지만 계속 에너지가 없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해. 그걸 다 기빨린다, 에너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김한선 씨도 내가 보면 F 같아. FJ 같아. 그래서 F들이, 특히 FJ들이 가스라이팅에 좀 취약해요. 이게 F가 높다 보니까 웬만하면 좋게 생각하고 사람을 이익을 맞춰주려고 하는데, 또 J가 높으면은 그게 자기 강박이 돼버려. 그래서 약간 그 금쪽상담소 같은 데 보면은 약간 가스라이팅 후유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FJ 같은 분들이 되게 많았어. 그리고 제가 세븐틴 D8 이런 애들도 4번 날개의 성분에다가 F 되게 높아서 5번처럼 안 보이는 그런 사람 얘기했고, 찬혁이의 장기하 씨도, 장기하 씨는 6번 날개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회적 본능이라서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확실히 6번 날개 같다라고 생각한 5번은 소희. 그 원더걸스 소희. 원더걸스 소희랑 좀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 정진이랑? 맞아요. 5번에 6번 날개고, 걔는 성자 같거든? 소희를 보면은 참 안타까워. 이게 그게 없어. 애가 예쁘고 끼도 있고 감각도 나쁘지 않고 다 좋은데, 내가 안소희야 이런 게 좀 없더라고. 그치. 뭔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건데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걔도 내가 보면은, 걔는 T라고 하기는 하는데 걔도 자기 5번이라서 T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맞아. 완전 쌉T 같지는 않아. 맞아. 그렇진 않았어. 그렇고 6번 날개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 그래도 원더걸스 소인데 어머나로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 이게 4번 날개인 사람들은 그래도 그게 있어요. 4번 날개. 내가 안소희야. 나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 이게 있었는데 얘는 너무 성실한 그냥 직장인 같은 느낌? 그래서 진짜 연예인들 5번들은 사날개가 많고, 그쵸. 5번의 6날개들은 그냥 직장에 많은 것 같아, 회사에. 그렇겠죠. 이런. 연예인 중에는 없는 걸로 잘. 많지 않아, 진짜. 소중하네요. 소희 정도, 그리고 세븐틴 우지. 근데 우지도 왜 되게 아이돌이라기보다는 되게 직장인 프로페서, 같아. 직장인 같은 맞아. 느낌이잖아. 그래서 오늘 그 긴 이야기를 풀어봤는데, 5번 유형과 TF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보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무리 멘트라던가? 저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제가 보태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요. 늘 덜고 싶은 삶이고. 그래도 제가 작가님 만나가지고 이런 거 알게 돼서 마음이 일단 한결 편해진 것 같아요. 편해졌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 너무 좋고요.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진님이랑 우리 한 번 더 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할지 기대해 주세요.